두 발로 걷는 것은 우리의 적이요,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싸우면서 인간을 닮아선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의 연설을 인용했는데요. 인간을 향한 자연의 채찍질이 참 따갑죠? 인간도 자연에서 왔지만 자연에서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존을 위한 과한 경쟁에 치이게 된 거죠. 사회생활의 교과서인 자연에서 좋은 비법을 찾아볼까요? 국립생태원에서는 집단생활의 대표적 곤충인 개미에 대한 특별전이 한창인데요. 식량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개미들. 개미의 종류는 알려진 것만 10,000종이 넘는데요. 자연에서 먹고 사는 건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체라는 것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손 또는 자기 자신의 종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나가서 본다면 사실은 공생하는 모습은 극히 좀 예외적인 모습이고요. 대개는 서로 경쟁을 하죠. 그래서 서로 몰아내거나 아니면 서로 잡아먹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런 일들이 자연 상태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는 동족에겐 헌신적이지만 다른 종에겐 적대적인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선 살충제 대신 개미를 이용해 해충을 없애기도 하죠. 또 항상 성실한 개미. 집에서 버섯을 키우는 농사꾼 개미도 있는데요. 그만큼 개미의 생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린 일이 힘들면 산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투정 부리는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평소에 책에서 봤던 개미랑 여기 보니까 개미가 어떻게 달라? 조금 징그럽게 생겼어. 그래도 근데 왜 어린이들은 개미를 좋아할까? 너무 작고 만만해서. 작고 만만해서? 과연 개미가 만만할까요? 개미의 번식력은 인간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곤충 같은 경우는 인간과 다른 동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정자수 난자가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개미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미수정란이라고 해서 그게 수정되지 않았다, 뭐 이게 새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미수정란이 되면서 그냥 수컷 개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되어 왔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아도 개미가 될 수 있다니.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미 사회에선 성별과 나이의 차이가 의미 없죠. 여기서 이제 공주개미가 원래 날아가고 숫개미랑 교미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신유왕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군체는 숫개미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공주개미 날개랑 이렇게 일개미들이 띄워줘가지고 공주개미도 이제 일개미로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때가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법. 왠지 가슴 뜨끔한 교훈입니다. 개미 외에도 사회성을 보이는 생물은 사막에서부터 극지까지 다양한데요. 자연사회에서도 서로 돕는 일뿐만 아니라 빼앗는 일도 일어나죠. 아, 좋다. 뭐 외로워서 혼자 못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막에서 선인장처럼 혼자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유가 와. 어린 왕자와 마주칠 것만 같은 낭만 있는 사막. 관람객을 기다리는 건 따로 있었는데요. 외로운 사막에서 무리를 짓고 사는 프레리 독입니다. 작고 귀여운 녀석들에게는 무리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요. 적어도 한 마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망을 보는 겁니다. 군인으로 치면 보초병인 셈이죠. 교대 근무도 하고, 한 마리의 희생 덕분에 나머지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 프레리 독은 험난한 사막 생활을 이겨낼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니까요.
충분한 햇살과 적당한 비가 내리는 축복받은 기후에선 많은 동식물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개체가 경쟁하다 보니 치사한 수법이 난무하죠. 곤충을 유혹한 후 주머니로 빠뜨려 서서히 녹여먹는 식충식물이 그 예인데요. 달콤 살벌한 식충식물이 좀 얄밉기도 하지만 유혹에 넘어간 곤충도 욕심을 적당히 부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자연을 모방해 만든 많은 과학기술이 있는데요. 사회생활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적당히 욕심 부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극지관으로 이동해 볼까요? 해맑게 노는 펭귄들을 보면 비교적 짧은 털로 어떻게 추운 날씨를 버틸까 궁금한데요. 펭귄들은 둥글게 모여 서로의 체온을 나누죠. 펭귄의 배려심은 날카로운 추위도 녹일 만큼 따뜻한 사회성입니다. 인간 같은 경우에도 이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초창기에는 그 공헌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과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도리어 요즘에는 자연계에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타살한 도도새와 카바리아 나무를 아시나요? 날지 못하는 도도새는 섬에 들어온 유럽인들이 마구잡이로 사냥해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카바리아 나무도 사라졌죠. 영양분과 그늘을 주는 나무가 사라지자 섬의 평화도 깨졌고요. 먼 훗날 둘의 공생관계가 밝혀졌는데요.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방으로 씨앗을 퍼뜨려 번식을 도왔습니다. 생태계는 연결됐으며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비극이죠. 아무리 경쟁을 해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동식물. 반면 자연을 모방해 군사용 무기를 만들고 필요 이상의 사냥을 하는 인간. 우리는 자연과 공생관계일까요? 기생관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생은 불균형을 초래해 파멸을 불러온다는 거죠. 우리도 사라지기 전에 자연과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은 언제나 최고의 스승입니다.